네, 다시 예술적 분석입니다. 오늘 배우실 것은 에너지론이에요. 패턴에 서려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모두 이해했고 또 효율적 지표를 조합해서 드림팀에 대한 공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3단계, 마지막 단계, 이제 완결판인 에너지론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에너지론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부터 좀 설명해 드리죠. 주가라는 것이 결국 매수와 매도의 균형점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2만 원에서 18,000원까지 하락하니까 거래가 생성되더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추가적인 재료가 없이 거래가 좀 생성됐다면 그 종목이 이제는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가격보다 더 하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6,000원까지 하락했는데 그곳에서 반전을 시도하는 양봉 하나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덥석 매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양봉은 매수할 수 있는 양봉은 아닙니다. 18,000원에 생성되었던 거래량이 저항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너무 작아요. 18,000원에서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던 사람이 이미 실망을 해서 본전에 도달하게 되면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점은 저항이 됩니다. 대개 저항이나 지지력은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만들어져요. 특정한 가격대에서 저항이나 지지의 에너지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커졌다면 그 특별한 가격을 저는 에너지 라인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저항의 힘은 그곳에서 생성되었던 거래량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진 구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구미가 당기는 종목이라도 바로 머리 위에서 매우 큰 저항대를 만들고 있다면 당연히 매수는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강한 저항인데 분명히 크게 밀리지 않고 굳건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오히려 상승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은 추세선이라든지 이평선, 갭 이런 것들이에요. 이들은 각각 그 모양과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그 위력을 달리하게 되는데 결국 지지력이 더 강한지 저항력이 더 강한지의 여부가 진퇴의 결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은 좀 두껍죠? 저항의 힘을 좀 두껍게 크게 좀 제가 표현을 했어요. 붉은색은 좀 얇죠? 요건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가진 그 붉은색은 굉장히 좀 작고 여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의 가격이 요 두 개의 에너지의 중간쯤, 그러니까 파란색 화살표에 위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매수는 포기죠. 왜냐하면 지지력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약하고 저항은 아주 두껍고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고객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머리 위에 큰 저항을 확고하게 타고 넘거나 아니면 더 많이 하락해서 가격적 메리트를 주거나 그래야만 살 수 있다. 붉은색 구간이라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매수 1순위 매수 지점은 오히려 아래가 아닌 위에 있는 붉은색 화살표가 됩니다. 비록 가격은 더 비싸게 사겠지만 아주 든든한 지지력을 발 아래 깔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황과 더불어 종목 모델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왔어요. 고객들에게. 그 많은 고객들의 수익률이 그럼 모두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동일한 모델 포트폴리오였지만 왜 모두 수익률이 달랐느냐? 그 진퇴 시기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UFC처럼 체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경력 30년의 능구렁이와 2개월밖에 안 된 햇병아리가 하나의 운동장에서 붙어 싸우는 것이 바로 주식 거래입니다. 조금이라도 배운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늘 강조드립니다만 이상하게도 초보 투자자일수록 거래에 목말라 있어요. 차트는 하루하루 놓아지는 일봉에 의해 매일 그 에너지가 또 변형됩니다. 저항이 갑자기 강해지는 바람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겁없이 덥석 매수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지력이 겹겹이 왕성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매도하는 그런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모여서 수익률의 격차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지지와 저항점을 만드는 기본 메커니즘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여주는 힘의 균형도 배우실 거예요. 에너지의 모임점을 정확하게 알고 매매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싸게 매수하고 비싼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높아심에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에너지로는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초보 투자자일수록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에너지론 역시 충분히 이해하려 하지 않고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시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종목은 10,000원의 저항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000원까지 간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저는 그곳에 강한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가 목표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항이 강하니까 그곳에서의 반응을 보시라는 거예요. 10,000원에서 지지력이 강합니다라고 해도 그곳에서 매수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지력이 매우 강한 곳에서 빠르게 반등을 주지 않고 오히려 떼구르르 구르는 모습이 나오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돼요. 저항과 목표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보면 수많은 전봇대를 모두 들리지 않아요. 또 들린다고 해도 매 순간 다리를 쳐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라인에서 에너지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라인까지는 저항이 없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위치에서 반등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에너지가 강한 곳에서의 반응을 살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해야 될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